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광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유망한 산업 제안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책 시스템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형식을 빌려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진흥화 혁명으로 정의됩니다. 혁신성장은 말 그대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입니다. 슌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했고 크리스텐스는 파괴적 혁신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는 2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가속화되었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겹치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규제 환경은 전 세계 최악입니다. 해외는 신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선호용 후 규제 원칙을 지키고 있고 유럽은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동남아는 규제 자체가 허술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전금지, 사후 허용 원칙을 선호하고 있고 규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도 모를 정도로 불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근거보다는 여론을 중시하다 보니 규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이 개혁보다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대학가 출연연의 성과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연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벤처와 중소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는 많지만 효과는 낮다는 의미에서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년간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7년에는 세계 54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변되는 비대면화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큰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미 글로벌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미중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WHO 사무총장의 친중적인 행태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촉발시켰고 이제는 중국을 배제한 친미 경제 블록을 추진한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혁신 성장에 대한 의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원격 의료기술처럼 기술은 있지만 사회적 반대에 막혀서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속수무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과 과학이 없습니다. 선거 지성주의가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행을 추종합니다. 전략 부재의 첫 번째 사례는 국가 R&D입니다. 선진국은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세부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실행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략 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다음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짜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위한 과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합니다. 목표와 과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과제를 마무리해도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평가를 통한 개선 프로세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정책과제의 이런 불합치 현상은 R&D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 전반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윗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공공기관들은 민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씩 이슈를 정리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논리적 분석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서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럽과 일본의 연구사업 기획 사례입니다. 목표부터 개별과제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개별과제를 두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과제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R&D 과제들은 이런 설명이 안 됩니다. 전략부재의 또 다른 사례가 바로 기초연구 정책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추격형 R&D를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역대 정부마다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좋은 연구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서 국가의 위상은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효과는 과연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연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응용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공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대가 이제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초학문을 전공한 분들은 나중에 박사를 끝나고 나서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선진국들은 기초연구보다 전략 목표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기초연구 개념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대신 도전을 중시하는 선도연구, 프론티어 리서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국방, 보건, 에너지와 같은 전략 목표가 기본입니다. 연구자 주도로 연구 사업을 하는 국립과학재단의 비중은 미국 연방 예산의 4%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초연구 비중 확대가 아니라 역할 분담에 기초한 연구 자율성 강화입니다. 과학부재의 첫 번째 사례는 화학물질 안전규제입니다. 화평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표되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산업계의 규제개혁 희망 1순위입니다. 화학물질도 탈원전처럼 그동안 막연한 공포 속에서 무조건 규제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EU 모델을 따라서 규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EU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었는지 하는 노출량입니다. 독성이 있어도 노출량이 적으면 노출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결국 기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도 과학부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의료 현장에서 쓰려면 별도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안전한 의료 행위가 있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를 면허제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못하게 하면 그거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환자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사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막아도 되는 걸까요? 선거지성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타다입니다. 타다가 혁신이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혁신이 사라진 일본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연연 정규직화도 선거지성주의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큰 폭으로 정규직화했습니다. 연구 능력이 중요한 출연연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우수 인력의 채용 기계가 축소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행 추종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선도형 R&D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R&D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소재 장비처럼 추격형 R&D가 필요한 뿌리 사업은 경시되고 있습니다. 공대에서는 논문 쓰는 교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는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어떻게 최고가 되었을까요? 선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추격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유형 추종의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올인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AI 인재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서 데이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이 필요하자 국민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고 박세일 이사장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전략 추진 체계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략 목표와 실행 과제가 따로 움직이면 성과 안 나옵니다. 현장 조사와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려면 핵심 그룹이 논의를 주도해야 됩니다. 집단지성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사명감 있는 핵심 인력이 중요하고 이분들이 일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다만 논의 자체는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보다는 논리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이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수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혁신 성장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처럼 몇 개의 고부가치만 선점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미래나 세계 최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 되면 우리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과연 그게 필요하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엄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삼성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강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사실 구글하고 비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강점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AI 영역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생태계 전략이 성공하려면 개별 과제보다는 포트폴리오, 인력과 재원의 적정 배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권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걸 나서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책임질 만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자율 편성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대신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자생력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자율, 자치, 시장 원리를 중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부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그게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평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PPT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식품안전이나 환경에서 사용하는 위험 분석 모델입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 모델인데요. 과학적 평가, 정책적 판단,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장과 위험 제로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만큼 이익이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게 혁신 국가의 역량입니다. 과학적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위험 분석은 화학물질 안전규제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가라고 하는 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실을 확인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요새 규제 영향 분석이 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규제 영향 분석도 이 논란이 많은 편익보다는 비용 조사,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고 얼마나 규제 부담을 져야 되는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을 얻는 데 힘을 쓰고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속으로는 사실 골마 있습니다. 이미 리더십 부재 속에서 시스템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의 장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출연연 역할과 책임 재정립처럼 정부 내에서도 노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퓰리즘이 자신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모델부터 재정립해야 됩니다. 저성장, 저소득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이거를 주장했었을 때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서 창출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논의에 금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본소득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의 조세 부담 강화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금 복지체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유지한다면 재정 적자는 결국 악화될 거고 그 부담은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갈 겁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올려도 기업이 국내에 남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이 문을 닫고 생존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 그것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단한 사회 안전망과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게시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